이어서 우리는 제8강 되겠습니다. 8강은 교재 페이지 39쪽 05 공급질서 교란 금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남의 통장, 여기 통장은 청약통장입니다. 남의 청약통장 같은 거 명의를 한다든가 조합원 명의를 한다든가 또 철거민 딱지 사가지고 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다 걸리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 공급은 분양이나 임대하는 거죠.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팔아먹거나 양수 사들이거나 가려고 매매도 걸리고 증여도 걸리고 공짜로 줘도 걸려요. 공짜로 줘도 걸립니다. 증여도 걸립니다. 저는 공짜로 줬는데 걸려요. 근데 안 걸리는 게 있다. 가려고 상속과 저당은 괜찮다. 상속과 저당은 괜찮다고 나온 적 있고, 그 다음에 알선, 중개도 걸려요. 청약통장 알선하는 거죠. 걸립니다. 비력시장에다가 청약통장 삽니다. 사는 사람도 걸리고 알선하는 거 걸려요. 다 걸려요. 또 광고도 걸려요. 양도, 양수, 알선한 목적 광고, 벼룩시장 같은데 뭐 인터넷 같은데 뭐 전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다 걸립니다. 요즘은 청약통장 같은 거 할 때 전에는 청약통장 삽니다. 근데 요즘 또 청약통장 상담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애매한데 모르겠어요. 그건 어떤 간에 다 걸려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거 옛날에 이거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얼마 아주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아야 아파트 줬어요. 적게 낳아야 아파트 줬어요. 아주 옛날에는. 다 젊어서 모르는구나. 아주 적게 낳아야 아파트 줬어요. 옛날에는. 예. 예. 아주 우리 젊은 친구는 모르는구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세상에. 적게 낳아야 아파트 줬어요. 그래가지고 예비군훈련이나 이런 데 가면 있죠. 이렇게 앞에 하얀 옷 입은 분이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혹시 예비훈련 좀 빨리 끝나고 싶은 분들 따라오세요. 그러면 졸졸 쫓아가요. 그게 무슨 수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때 막 하지 말라고 막 말렸어요. 뭐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풀기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한 집 걸로 한 명 나자, 한 집 한 명 나자 그랬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 어떻게 한다? 많이 나야지도 아파트죠, 요즘. 그래서 많이 나면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이에요. 그 자기 애들 갖다가 요즘은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호적이라고 그래요, 호적. 호적에서 자기 애들 파가지고 어느 남자한테 남겨준 거예요, 호적 갖다가. 그 남자가 호적을 받아가지고 아기를 많은 걸 점수 따가지고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아마 그 여자분이 아마 이혼당한지는 모르겠는데 돈 받고 그 호적 파서 넘겨줬겠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도 어떻게 한다? 애들이 많으면 점수 올라가요. 가점제 있잖아요. 요즘 애들 많이 나면 점수 오릅니다. 옛날에는 적게 나야 점수 잘 거. 세상이 변했어요. 요즘은 안 낳잖아요. 그죠? 애기 하나 기르기가 너무너무 돈 많이 들어가고 힘들고 그러니까. 애기 하나 있으면 맞벌이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죠? 기를 동안에. 그러니까 누가 고생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생해요. 애들, 자식 키우면서 고생했고 또 손자 또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고생하는데. 어떡하네. 그래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방법으로 서류 같은 거 위조하는 거 있죠? 그러다 걸려도 역시 똑같이 걸립니다.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원칙적으로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이거 걸리면은 법정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인데 전과자가 된다고 이거 걸리면은. 그럼 어떤 걸 사고 팔면 걸리냐? 1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즉 조합원지 남의 조합 명의로 분양받는 거. 두 번째 입주자 저축서, 이게 이제 청약통장이에요. 청약통장. 세 번째 주택상환사채, 이거 산 사람은 나중에 아파트 줍니다. 이것도 남한테 넘기면 걸리고, 기타 증서가 뭐냐면 철거민 딱지 같은 거 있죠. 이주 딱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걸린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이거 함부로 넘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광고에도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근데 굉장히 센 거예요, 사실상. 이거 3년이야 3천. 아파트 하나 분양받려고 하는데 3년이야 징역 3천 벌금. 대단히 센 거예요. 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센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 법이 엄격한 법이 없어요. 아파트 분양받다가 이렇게 되는 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부동산 투기 막으려면 우리나라에서 법을 배워가면 돼요. 이런 거 갖다가 도입하면 되겠죠.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니까 이런 법은. 그 다음에 금지행위 위반 조치 시, 그래서 이제 걸렸어요. 하다 걸렸단 말이죠.
그럼 누가 나오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체가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너 걸렸지? 그럼 어떻게 하냐? 아파트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시키고 걸린 사람한테 또는 이미 분양계약 체결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 보니까 지위는 무효요, 공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죠. 주약은 지위는 취소요, 공급계약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는 무효고 뒤에가 취소예요. 무효와 취소는 나중에 민법 총칙에서 배워요. 무효와 취소는 원판 다른 겁니다. 어떤 친구에 대해서 법을 위반해서 증서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팔아먹거나 사들인 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증서 같은 거 갖다가 또 지위를 갖다가 공급받은 자, 주택 같은 분양받은 자, 뭐 거짓으로 이런 친구들. 그래서 신청 지휘한 걸 무효가 되고 계약해도 그것도 취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야 되겠죠. 이어서 40쪽 제4절 주택건설 기준대행한 규정. 이건 일반 건축법상 건물이 아니라 주로 아파트 지을 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빌딩하고 아파트 지을 때 조금 달라요. 여기가 거실이잖아요. 아파트의 그 집안의 그 높이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일반 빌딩의 높이가 좀 달라요. 또 이 옆에 이 벽 두께도 다르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주택건설 기준이에요. 이건 공동택 할 때 특별히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달라요. 여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이거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도 달라요. 다 나오는 것이 주택건설 기준. 이건 특별히 아파트만 해당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첫째, 일반 사무실 같은 건 약간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차 소리 나도 괜찮은데 여기 보니까 소음 방지는 뭐냐? 아파트. 시끄러우면 주거생활에 영향이 있잖아요. 보니까 공동택 건설하는 시점에 실외 소음도 아파트 바로 밖에서 잰 거예요. 해가지고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돼야 돼요. 데시벨은 이렇게 써요. 근데 시험지는 한글로 나와요. 데시벨. 이 데시벨이 클수록 더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시끄럽죠. 그래서 65데시벨 이상일 때는 65데시벨 미만을 만들어요. 실외 소음도를 이렇게 아파트 있으면 여기서 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재가지고 65데시벨 미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드냐? 여기만이 고속도로 들어가면 시끄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보통 여기다가 뭘 갖다 올리죠? 방음벽 있죠? 방음벽. 여기 방음벽 쌓든가. 옛날 방음벽은 굉장히 답답했잖아요. 요즘은 유리로 된 투명한 방음벽도 있어요. 그죠? 이게 쌓든가 또는 여기다 뭐 하든가 나무 심든가. 나무 심는 걸 뭐라 하냐면 수림대를 설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트실 만들어야 된다. 65데시벨 미만을 만든 것이 실외 소음도, 실외. 근데 실내 하는 경우, 실내. 이게 시끄러운데 이게 아무리 해도 이거 65데시벨 미만 못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 그럴 때는 빠져나갈 구멍을 줘놨어요. 업자들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실내에서 재라. 실내에서. 실내에서 재는데 창문을 열고 재거라, 닫고 재거라? 어떻게 재거라? 닫고 재거라. 얼마나 좋아요. 업자들은 닫고 재니까 꽉꽉 닫으면 되니까 닫고서 재는데 조건은 좀 줘놨어요. 일정한 지역만 봐줘요. 몇 층 이상일 때? 거기 6층 이상일 때 일정한 지역만 봐주는데 그것도 이건 실내니까 창문을 꽉꽉 닫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이하만 되냐면 45데시벨 얼마? 이하만 되면 돼. 이하만 되면 돼요. 일정한 지역에서 실내에서 돼요. 근데 요거는 문제가 있어요. 창문 꽉 닫았죠. 소리는 안 들리겠지만 고등어를 튀겨 먹었다. 그러면 얼마나 냄새나고 그러겠어요. 삼겹살 먹었다. 얼마나 냄새가. 그래서 무슨 시설을 해야 된다? 이 냄새 빼는 거기 보면 나와요. 2번에 뭐라 나오죠? 무슨 시설? 환기 설비를 갖출 거. 이런 거. 그거 있죠? 연기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환기 설비 갖춰도 냄새 잘 안 빠져요. 가장 좋은 건 자연이 제일 좋은 거죠. 이래놓고 1번 보니까 창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닫은 상태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45데시벨 이하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은 실외 소음도는 얼마? 45데시벨 미만. 실내는 특별한 경우 45데시벨 이하만 아시면 돼요. 창문 꽉 닫고 6층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계속 이어집니다. 공동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약국 빼놓고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은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공동택 등 이렇게 본다. 얘네들은 위험물 공장 옆에 예를 들어서 공해가 나는 공장이다. 폭발하는 공장이다. 진동하는 공장이다. 오수물이 막 나온다. 이런 공장에서 얼마 떨어뜨리라고요? 50m 이상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위험물 시설이라 하더라도 좀 봐줘요. 2번 어떤 거냐? 주유소, 석유 판매 취급소, 시내버스 천연가스 충전소 이런 거는 봐줘요. 그때는 몇 미터 이내도 괜찮다? 25m 이상도 괜찮아요. 50m가 아니라 25m 이상도 괜찮은데 다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안 된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몇 미터 이상 되라는 얘기요? 50m 이상 돼야 된다. 주유소 옆에서도 아까 되십니다. 다음 세대 간의 경계벽. 이건 이거예요. 아파트 사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만약에 701호다. 여기가 702호다. 우리 집이 702호니까. 그러면 701호, 702호 옆에 703호 있는데 이 벽이 얇다. 얇아가지고 이사와서 못을 박으면 못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두꺼워야 돼요. 두꺼워야 된다. 이게 얇으면 말이죠. 이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잠잘 때 여름에 뭐다? 호흡 소리가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꺼워야 된단 말이죠. 이 두께가 얼마냐? 내려가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콘크리트는 몇 cm 이상 된다. 이 두께가 15cm 이상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실무에서 잘 나와요. 실무 도와주는 거예요. 실무에 잘 나와요. 올라가서 2번 철근은 안 들어갔어요. 그냥 콘크리트나 또는 브로크나 벽돌 쌓은 거 있죠? 요건 더 두꺼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 이상이고? 20cm 이상이고 세 번째 조립식은 뭐냐? 꽉 찍어낸 거예요. 압축이 찍어낸 거다. 그건 얼마 이상 괜찮고 12cm 이상이고 요거 아셔야 되겠죠? 요거. 그 다음 알았고 근데 밑에 몇 호가 있을까요? 밑에 601호. 굉장히 어려운 거 맞췄어요. 601호. 601호. 그런데 701호에서 이 손주들이 막 그냥 쿵쾅쿵쾅 소리가 달 때는 밑에까지 이걸 소위 뭐라 그러죠? 층간소음.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얇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 층간소음 막는 구조를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거기 바로 이번 바닥구조예요. 바닥구조인데 그 층간 바닥이 두껍거나 그래야 되겠죠? 소리가 안 들려면. 근데 가르고 화장실 바닥은 제한다. 화장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소리 날 수밖에. 그래놓고 바닥 두께가 얼마냐? 거기 슬래브 두께가 210mm 이상 돼야 돼요. 다만 라멘 구조일 때는 라멘 구조는 특별한 구조인데 이건 150mm 이상 돼도 괜찮고 요거 두께가 근데 이것도 또 이렇게 해도 괜찮고 또 밑에 2번입니다. 경량 충격은 소리가 딱딱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때는 몇 데시벨 이하야 되고 58데시벨 이하이고 그다음에 중량 충격은 무거운 소리가 나는 거. 이건 몇 데시벨 이하야 되고 50데시벨 이하가 돼야 돼요. 외워야 돼요. 경량 얼마? 58데시벨. 중량 50데시벨. 근데 사실상 업자가 이거 맞추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그래서 또 빠져나 구멍을 쳐놔 밑에. 기억, 니은. 이럴 때 이 데시벨 못 맞춰도 괜찮아. 어떻게 된다? 보니까 라멘 구조 공동택에 있는 경우나 거기 니은에 공동택 중 발코니나 현관등 이런 거는 소리가 들려도 괜찮다는 뜻이죠. 이런 건 예외다 이렇게 놨어요. 특별히 라멘 구조 하면 괜찮대요. 어떡하네. 그러나 시험자는 뭘 외워야 된다? 경량 얼마? 58데시벨 이하. 중량 50데시벨. 이거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슬랩의 두께는 210mm 이상. 다만 라멘 구조는 150mm 이상. 이거 실무에서 나왔어요. 한 5, 6년 되고 나온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실무 같은 데는. 이어 승강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이 건축법상 이 건물 엘리베이터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달라요. 기준이. 보니까 승용 승강기 엘리베이터 사람 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건 6층 이상 할 때 무조건 승강기 합니다. 그 대신 엘리베이터가 너무 조그마한데 몇 인승 이상이다? 6인승 이상. 어느 명동에 어느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되게 조그만 데가 있더라. 한 4명 되는 꽉 차 이렇게. 그런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인승 이상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좀 큽니다. 6층 이상일 때 6인승 이상인데 이게 주관식 나온 적이 있어요. 실무에서. 그럼 어떻게 썼을까요? 괄호 2개 쳤으니까. 정답 쓰라면 앞에 6, 6. 이게 저기 정답이 6, 6. 이게 정답이어서 이게 나온 적 있고. 그런데 밑에 니은입니다. 딱 6층일 때. 딱 원래 6층일 때 엘리베이터 해야 되죠? 근데 6층일 때 안 했을 때도 있어요. 왜 거기?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 계단이 있다. 계단이 금방금방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6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있어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 6층짜리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강이 없는 아파트 있어요. 6층짜리인데. 보신 적 있어요? 지방에도 있어요. 다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래서 6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진짜. 계단은 있죠. 쭉쭉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는 지금 말한 승용 승강기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왜? 비상용이니까. 몇 층 이상일 때? 10층 이상일 때 비상용 승강기 들어갑니다. 다음 화물용 승강기. 이사 갈 때 쓰는 승강기죠. 몇 층 이상일 때 화물용 승강기입니까? 10층 이상일 때 화물용 승강기 써야 되죠. 그런데 요즘은 화물용 승강기보다 뭘 많이 쓴다? 그거 있죠, 거기. 사다리차 있죠? 요즘 사다리차는 발달해가지고 20몇 층 떠가지도 막 올라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죠? 물론 50층은 힘들 거예요. 그건 아마 이게 화물용 승강기 해야 될 건데, 거의 30층까지는 아마 화물용, 사다리로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승강기 세 가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승강 기준은 건축법과 일치한다, 일치하지 아니한다, 일치하지 아니한다. 일반 빌딩은 여기 빌딩도 달라요. 여기 승강기도 다릅니다. 다음 부대이사로 진입도로. 진입도로는 뭐냐? 뒤에 올라가서 얘기합시다. 진입도로. 지금 하는 건 사실상 이 법규보다는 같은 2차 과목인 공동대 관리 실무 있죠? 실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진입도로는 그림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아까 간선시설하고 그림이 비슷해요. 이럴 때 여기 세대수를 기준해 가지고 이 폭이 결정되는 거예요. 세대수가 많으면 이 폭이 넓어야 될까요? 좁아야 될까요? 넓어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표 봅시다. 300세대 미만은 폭이 6m 이상이고 300 이상 500세대 미만은 8m 이상이고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12m 이상. 이렇게 그 세대가 많을수록 폭은 넓어진다, 좁아진다. 넓어진다.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기초에서. 나중에 또 외우기 있지만 나중에 기본이나 시마강에서 외우지만 여기서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넓어진다만 아시면 되겠고.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입구는 하나인데 단지가 3개 들어있어요.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3개나 들어있다. 1단지가 500세대고 2단지가 400세대다. 3단지가 이래서 600세대다. 이게 세대수가 있다. 이럴 때는 몇 세대 기준에서 이걸 할 것인가, 이 폭을 정할 것인가. 제일 큰 놈이 여기죠? 600세대. 제일 작은 놈? 400세대. 평균 500세대. 아니면 다 더할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이 폭을 정할 때. 거기 봅시다. 동그라미 2번. 어떻게 정한다? 다 합칩니다. 합치면 몇 세대죠? 1500세대죠? 1500세대를 갖다가 거기 표에다 대입하면 몇 미터 이상입니까? 15m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다만 이 표를 외워야 되겠죠? 나중에 외우면 돼요. 이제 기초인데 뭐 벌써부터 외우려 오지 말고 머리 아프게. 나중에 외울 기회가 많으니까. 이어서 괄호 2번. 주택단지 안의 도로입니다. 아파트 안의 도로. 일단은 아파트 안의 도로는 폭이 몇 미터 이상 돼야 된다? 7m 이상 돼야 돼요. 다만 인도 포함해서 인도 버리고 인도 포함해서 보도 포함해서 7m 이상. 보도는 몇 미터 이상 포함하고 거기 1.5m 이상 포함해서 10m 이상. 그러니까 순수 차도는 5.5m 이상만 되면 되겠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은 뭐냐면 원래 7m 이상 돼야 되겠지만 폭이 예로 4m 이상 되는 경우도 있다. 폭이 4m 이상인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도 없어도 괜찮다. 차도 보도 같이 써도 괜찮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일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데 길이가 35m 미만이다. 그리고 부득이하다. 이럴 때는 7m가 아니라 몇 미터짜리? 4m 이상도 괜찮다. 이런 겁니다. 막다른 도로인데 여기 막다른 도로입니다.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 아파트가 있는데 이 길이가 몇 미터 미만이다? 35m 미만이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사람들이 아침에 학교나 직장 갈 때 사람들이 나오겠죠. 여기로 나오겠죠. 나올 때 다 나오는 세대수 합쳐보니까 몇 세대다? 거기 100세대 미만이다. 그때는 요 폭을 몇 미터 해도 괜찮다? 4m 이상이 되고 이때는 차도 모두 구분 없이 해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다음 동그라서 한번 주택단지 안에서는 차가 싱싱 달려야 될까요? 살살 달려야 될까요? 살살 다닌다. 시속 몇 킬로? 20km 이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유선형 도로 불룩하게 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한다? 거기 이렇게 차가 덜컹덜컹하게 있죠? 그런 거. 그걸로 놓으면 요철 포장 덜컹덜컹하게 하는가. 또는 또 뭐 해야 된다고 거기? 과속 방지 설치해서 20k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늦게 다니도록. 그런데 네 번째는 뭐냐면 스쿨버스나 무슨 수영장 버스 같은 거 서야 되잖아요. 애들 태우려고 서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따로 이렇게 아파트 도로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 이거 있죠? 이런 거 해야 된다. 몇 세대 이상일 때는 거기 동그라미 4번 500세대 이상일 때는 1개소 이상 어린이 안전보호를 해야 된다. 차 같은 거 쓰려고 스쿨버스 같은 거 하려고 500세대 이상. 이어서 5번 보도는 사람 다니는 거죠. 만약에 보도하고 차도가 있다. 그러면 원래 보도가 높아야 돼요? 차도가 높아야 돼요? 보도가 높아야 되죠. 몇 센치 이상 거기? 10cm 이상 높아야 된다. 다만 보도 차도가 높이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하냐? 중간에 어떻게 하냐면 같을 때는 높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 중간에 이렇게 말뚝 같은 거 박아가지고 있죠? 이렇게 치렁치렁 해놔야 되겠죠? 이렇게도 괜찮고 또 어떻게 괜찮으면 화단 만들어도 괜찮아요. 화단을 할 때는 길쭉한 화단일까요? 동그란 화단일까요? 그렇죠. 길쭉하게 이렇게 하고 이쪽에 해야 되겠죠? 이렇게 봅시다. 끝에. 그래서 높게 하든가 아니면 같을 때는 도로의 화단이나 짧은 기둥 이런 걸 해가지고 차도하고 도로를 구분해야 된다. 맞죠? 그런 얘기입니다. 높을 때는 10cm고. 그 다음에 6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옛날에 실무도 많이 나왔고 우리도 나왔는데 과속 방지턱의 설계도입니다. 과속 방지턱의 조건입니다. 과속 방지턱은 차가 싱싱 달리는 거예요? 늦게 달리는 얘기예요. 늦게 달리죠. 그 앞에서는 브레이크를 팍 밟아야 될까요? 아니면 살짝 밟을까요? 아예 밟지 않고 지나가야 될까요? 살짝 밟아야 되겠죠. 스무드하게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스무드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냐면 요 길이가 차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지금 현재 차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요거를 얼마이고 1m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지 살짝 넘어가죠. 이렇게 되면 못 넘어가요.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간다. 두 번째, 이 높이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높이가 요 사이에 있어야 돼. 높이가 이게 얼마냐면 거기 밑에 최소 얼마죠? 여기 7.5cm입니까? 7.5cm. 위에는 얼마고? 10cm. 10cm. 이런 사이로 이것이 높이를 유지해줘야 돼. 너무 높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런 얘기야. 외우셔야 돼요. 높이는 7.5cm 이상 10cm 이하. 너비는 몇 미터 이상? 1m 이상. 그 다음에 여기 운전자가 이렇게 타고 있어요. 운전자가 이걸 잘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숨겨놔야 돼요? 잘 볼 수 있게 해놔. 그래서 알록달록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표현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반사성 도료로 도색했다. 반사성 도료로 도색했다. 이거 뭐냐면 소위 형광 페인트로 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보통 노란 거 까만 걸로 이렇게 해놨죠. 그래야지 까맣게 칠하면 안 돼요. 그 뜻입니다. 다음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는 이것이 옛날에 실무에서 면적 계산하기 나온 적이 있어요. 면적 계산하는 거. 이건 오늘은 계산하기 기초니까 일단은 이것만 아세요. 관리사무소는 몇 세대 이상일 때 관리사무소 둔다?
50세대 이상일 때 관리사무소 둡니다. 둡니다. 그리고 면적 계산하는 걸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나 시망에서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기초니까 관리사무소는 몇 세대 이상일 때 관리사무소 둬야 된다? 50세대 이상일 때 관리사무소 둬야 되는데 혹시 면적 계산했더니 100제곱미터가 넘게 나왔다. 그때는 얼마로 할 수 있다? 그냥 100제곱미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넘을 때는. 너무 크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런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안내표지판은 몇 세대 이상일 때 안내표지판 둔다? 300세대 이상일 때. 이거 실무에서 한 3, 4년 전쯤에 나왔어요. 다음 중 안내표지판은 몇 세대인가? 1번 100세대, 2번 200세대. 아주 쉽게 나왔어요. 실무에서. 객관식으로 그것도. 중화신 나와도 300 적으면 되는데. 실무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안내표지판 알아야 찾아갈 거 아닙니까? 어디가 관리사무소, 어디가 101동인지 101동인지 알을 거. 그것이 바로 안내표지판이에요. 안내표지판은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어요. 단지 입구 표지판하고 종합 안내표지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입구 표지판하고 단지 종합 안내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일본에 단지 입구 표지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없어도 괜찮냐? 도로교통 표지판에 이미 돼 있어요. 그때는 없어야 되잖아요. 거기 나와요. 거기 본문에. 다만 아래 1, 즉 단지 입구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 표지판 등이 있을 때는 괜찮다. 나오죠? 그렇습니다. 다음 보안등. 보안등 잘 나와요. 보안등 소위 뭐냐면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어디다 가로등 설치할까요? 어린이 놀이터하고 도로. 어린이 놀이터 도로. 특별히 도로가 몇 미터 이상일 때 15m 이상일 때 양쪽에 설치합니다. 도로가 15m 이상일 때 양쪽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간격은 몇 미터 이내일까요? 50m 이내. 이거 50m 이내가 많이 나왔어요. 보안등 간격 50m 이내. 가로등 간격. 밝아야 되니까. 다음 전기시설 용량. 집집마다 기본 용량 얼마다? 3kW다. 다만 클 때는 플러스 해줍니다. 플러스 해주면 우리가 기본 강의나 심화에서 계산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기본 용량 얼마 준다고요? 3kW 줍니다. 집집마다 용량을 3kW 기본 주고 평소에 따라 좀씩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정보 처리기. 이게 뭐냐면 CCTV. 옛날 말로 CCTV. 어디다 설치하냐?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각동 출입구.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어디서 설치하죠? 주차장 같은 데 설치하죠. 주차장, 그죠? 지하주차장 같은 데 설치하죠. 근데 법적으로는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출입구에 설치할 때 있어요. 또 엘리베이터에 들어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거 나와요. 까맣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다 봐요. 이렇게 봅니다. 그냥 그런 데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다음. 근데 옛날에 이게 말이죠. CCTV가 영상정보 처리기가 이게 화면이 흐릿해가지고 범인을 못 잡아서 요즘은 아주 선명하죠. 그래서 범인 잘 잡잖아요. 선명해. 그래서 선명해야 돼요. 그 신문에 나온 적 있어요. 실무에서. 화소. 얼마 이상 화소, 여기? 130만 이상. 이건 130만 화소는 되게 진할 거야, 아마 이거. 아주 선명할 거야. 요 화소 이상. 130만 화소 외워놔야 돼, 이거. 아셔야 됩니다. 본시설, 유치원. 유치원은 몇천 세대 이상일 때 유치원이다? 2000세대 이상 유치원 들어가야 돼요. 다만 예외가 있긴 있어요. 만약에 노인들만 사는 아파트다. 없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노인들 유치원 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솔직히 노인들만 살아도 있어야 된다 봐요. 왜냐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가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노인들 살면 없어도 괜찮아요. 원래는 2000세대 이상 있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일 때는 원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면적 얼마냐? 100세대 이상 1000세대면은 2.5씩 곱하면 돼요. 만약에 900세대다 그러면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이 얼마냐면 900 곱하기 2.5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고, 만약에 1000세대 이상이다. 이때는 만약에 1200세대면 500 기본 주고 한 세대당 2제곱미터 곱해서 총량적으로 면적하면 돼요. 만약에 1200세대 계산해 보겠습니다. 1200세대다. 주민공동시설 다 합친 면적이 얼마냐? 일단 얼마 주고, 기본 얼마 주고? 500 주고, 그 다음에 1200 곱하기 한 세대는 얼마씩 곱하고 20 곱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모두 2900이죠. 2900제곱미터가 주민 공동시설 다 합친 면적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뭐뭐는 들어가야 되냐? 밑에 내려갑시다. 마지막으로 150세대 이상일 때는 결혼당과 어린이집도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은 뭐가 추가되냐면 어린이집이 추가돼야 되고,
500세대 이상은 거기다 뭐가 추가되냐면 주민운동시설, 헬스센터 있죠? 그 500세대 다닐 때 헬스센터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이 작은 도서관이 옛날 말로 뭐냐면 문고, 옛날 문고라고 해서 지금은 작은 도서관이라 불러요. 우리 학급 문고 그랬죠? 이거 학급 작은 도서관. 요즘은 작은 도서관이라 불러요, 요즘은. 여기 들어가야 돼요. 500세대 이상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건설 기준에 중요한 거 실무 도와드리면서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9강은 제5절 리모델링 있죠? 리모델링, 뒷부분 리모델링은 9강부터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9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